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여러분들의 간에 두루 안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강원도 정선 땅 깊은 산골, 발길 닿기 어려운 첩첩산 중에 여담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이라기엔 민가 몇 채가 전부인 외딴 곳이었으나 그 적막함 속에서도 사람들은 자연에 기대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윗골에는 산삼과 약초를 캐어 살아가는 신만이 부부가, 아랫골에는 사냥으로 생계를 잇는 사냥꾼 부부가 살았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립된 환경은 그들의 삶을 세상과 동떨어진 고요함으로 채워주었지요. 어이구, 형님, 또 산 타러 나가시오? 거 삼이라고는 구경도 못하는 양반이 무슨 신만이야? 그냥 약초꾼이라 하시구려. 이거 조선 팔도 신만이들이 다 형님 같았으면 벌써 굶어 죽지나 않았을라나 몰러. 아니 이 친구야. 내가 아무리 삼을 못 만지는 신만이라 한들 어디 토끼나 다람쥐 같은 놈들로 겨우 걸리는 사냥꾼만 하겠는가? 허이구, 죄에 돈도 안 되는 약초 나부랭이만 캐와도 바가지 한 번 안 긁는 토끼 같은 마누라가 집에 있다고 너무 잘난 척 하시는 거 아니시오? 이거야 원. 어디 그 집 금슬이 하도 유별난통해 동네 남정네들이 아주 부러워서 길을 못 펴고 사니 산신도 눈꼴시러워서 사냥감을 안 내려주시는 거 아니겠소? 이렇듯 사냥꾼과 신만이는 서로 농을 주고 나눌 만큼 호영호재하며 살갑게 지내고 있었지요. 윗집의 신만이 내외는 둘 다 넉넉한 품을 지녔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산을 타 좋은 약재를 구해왔고 아내인 분이는 그런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말이 신만이지 제대로 된 삶을 구경해 본 것은 몇 해 전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금슬은 가히 끈끈하기가 대단했지요. 해가 질 무렵 마당에서 장작을 패는 남편에게 분이가 시원한 우물물 한 바가지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서방님, 올겨울 추위가 매섭다는데 땔감이 모자라지는 않으는지요? 괜히 일욕심 부리시다 몸 상하실까 염려됩니다. 신만이는 분이가 건네는 물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투박하지만 정직한 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걱정 말아요, 분이. 산의 나무는 썩어 넘치는걸. 당신 추위 타지 않게 아궁이에 불말을 날 없게 해줄 테니 염려 놓으시오. 내가 우리 분이를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게 해줄 것이오. 투박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애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분이는 남편의 넓은 등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어요. 이 품 안이 세상의 전부인 듯 안온했지요. 밤이 깊어 방문을 닫아 걸면 그들의 집에서는 소곤거리는 웃음소리와 따뜻한 온기, 그리고 어느새 두 사람의 농밀한 숨소리로 가득 메우는 질펀한 우누가락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유, 서방님도 참, 어쩜 이리 지치는 법이 없으십니까, 그래. 분이 같은 색시와 함께 사는데 지치다니. 그것이야말로 사내구실도 못하는 놈 아니겠소? 자, 그런 소리 마시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어서 이리 들어와 보시구려. 이번에는 내 새로운 방법으로다가 한번 당신과 진득해져 볼 참이라오. 이 읽고 호롱불이 후욱 꺼지면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한밤중의 우누가락 소리가 지천으로 퍼져 풀벌레들도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버렸답니다. 반면 아랫집 사냥꾼 만식의 집에는 늘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만식의 아내 점덕은 입만 열면 타박이요, 바가지였어요. 만식이 힘들게 사냥해온 짐승으로 살아가는 살림에도 늘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에게, 오늘도 고작 노루한 마리요. 다른 사냥꾼들은 장에 나가 집신이라도 팔아오고 사냥철이 아니면 남의 집 머슴이라도 산다던데 당신은 어찌 그리 산에만 붙어 사는 게요. 이러다 올 겨울엔 굶어 죽기 딱이겠소. 저녁 상머리에서 점덕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쏘아 붙였습니다. 만식은 말없이 짐승의 고기를 우악스럽게 씹어 넘겼지요. 점덕의 잔소리는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산에서 사는 사냥꾼이 산에 있지. 그럼 어디에 있겠소? 굶어 죽을까봐 그러오. 그딴 것은 걱정일랑 마시오. 내 손에 활과 칼이 있는 한 탐욕이 덕지덕지 붙은 당신 입구멍에 풀칠만은 시켜줄 터이니. 만식이 쏘아붙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위력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역시 이 지긋지긋한 삶이 버거웠지요. 점덕과 그는 애초에 정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만식의 집안이 큰 빚을 지게 되었을 때 돈 많고 수단 좋은 점덕의 부모가 그 빚을 탕감해주게 되었지요. 그 대신 내다 치우듯이 집안의 장녀이자 노처녀로 밥을 축내고 있던 점덕을 만식과 혼인하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만식은 어쩔 수 없이 점덕을 아내로 맞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녀에게서 여인의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고 점덕 역시 만식을 돈 벌어오는 수단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듯 했어요. 그들의 집에는 사랑도 정도 아닌 차가운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만식의 마음속에는 사실 오래전부터 다른 여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윗집의 분이었어요. 처녀 시절의 분이는 만식에게 산골의 꽃처럼 아름다운 존재였답니다. 그는 분이를 남몰래 연모했지만 변변찮은 자신의 처지와 어쩐지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의 고고함 앞에서 고백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운명의 장난처럼 원치 않는 여자 점덕과 묶여버렸지요. 산골 생활은 적적했기에 윗집과 아랫집은 겉으로는 친형제처럼 서로 돕고 지냈습니다. 사냥감을 나누거나 약재를 캐오면 조금씩 건네주는 식으로 왕래가 있었어요. 하지만 만식에게 그 시간은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문과 같았습니다. 윗집에 갈 때마다 분이와 그의 남편이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만식은 윗집 신만이에게 줄 사냥감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방문이 열린 틈으로 분이의 낭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노루간을 좀 얻어왔어요. 아랫집 홍서방이 주신 건데 사내의 몸에 좋다고 하니 우리 서방님 많이 드셔요. 허허허. 아니, 보시오 임자. 내 몸이 이 이상 좋아지면 야밤마다 우리 분이는 나를 어찌 감당하려 그러시오? 요사이 내가 조금 소홀했다고 이리 눈치 주는 것이오? 아유, 정말로 못 말리신다니까. 신만이의 굵직한 웃음소리와 분이의 교태 섞인 비음에 만식은 사냥감을 들고 있던 팔에 힘이 쭉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아비를 향한 분이의 목소리는 늘 상냥했고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지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만식의 심장 속에서는 시커먼 질투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런 육설, 원래 저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솔직하니 이야기해서 나 아니던가? 말이야 바른 말이지. 사실 내가 먼저 연모했던 분이 이거늘 어찌 저리 다른 사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두 눈 뜨고 보고만 있어야 한단 말인가? 게다가 나는 이토록 혼인 생활에 염증만 느끼고 있는데. 만식은 분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신만이가 원망스러웠고 그런 신만이를 사랑하는 분이가 야속했으며 자신과 한 집에서 사는 점덕에게는 분노가 치밀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만식은 사냥을 마치고 평소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문 앞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지만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려던 그는 안에서 들려오는 점덕의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만식에게 건네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다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너무도 부드럽고 애틋한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집안에서 웬 낯선 사내의 나직한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아잉, 이거 봐, 석강이. 자넨 정말이지. 이런 산골짜기에서 남의 집 세경이나 받아먹고 살기엔 아까운 존재란 말이여. 이 우람한 것 좀 보라지. 이걸 그냥 놔두고 어찌 사신대? 어휴, 아지매의 그 시커먼 속은 정말 한양 그 누구를 가져다 붙여도 아니 될게요. 참으로 어쩜 그리 음탕하시오? 집안에서 들려오는 외도의 현장에 만식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점덕은 다른 고을에서 품팔이를 하고 있는 젊은 머슴과 함께 있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만식의 이부자리 위에서 서로를 탐하고 있었지요. 만식은 숨을 멈췄습니다. 헌데 배신감보다 먼저 느껴진 것은 묘한 해방감과 번뜩이는 꾀였어요. 저 천하의 못된 것이 이제는 일말의 부부간 신이 맞아도 져버리는구나. 그래, 차라리 잘 되었다.
네가 그리 나와주는 덕에 나도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이젠 해치울 수 있게 되었어. 그의 눈빛이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우연히 맞이한 아내의 추악한 비밀은 오히려 만식에게 복수와 욕망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사악한 계책의 시발점이 되었어요. 아내 점덕과 다른 사내의 은밀한 만남을 확인한 그 밤, 만식의 머릿속에서는 차가운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의 밤, 만식은 헐레벌떡 윗집 분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걱정스러움과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어요. 경수님 계시오? 문을 연 분이의 얼굴에도 이미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태산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나, 어쩐 일이세요? 만식은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아, 다름이 아니라 제 아내가 어제 밤부터 도통 보이질 않아서 말입니다. 어디 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네 어디에도 없어서 이 밤중에 형수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만식의 말에 분이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글쎄요. 저희 집으로는 안 오셨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서방님도 어제 산에 가시고는 아직 소식이 없어요. 해가 져도 오시질 않으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만식은 기다렸다는 듯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형님도요? 두 분이 함께라. 이거 참 희한한 일이네. 어찌 된 것일까요? 만식은 의도적으로 두 분이 함께라는 말을 흘렸습니다. 분이는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파악하지 못하고 되물었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두 분이 함께라니. 만식은 잠시 머뭇거리는 척하다가 이내 말을 거두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형수님. 그저 제가 괜한 생각을 했나 봅니다. 일단 제가 좀 더 수소문을 해보도록 하지요. 산이란 언제나 위험하니 말입니다. 만식은 분이를 남겨두고 곧바로 대처로 나갔다 온다며 뒤돌아섰고, 만식이 남기고 간 섬뜩한 암시는 분이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지요. 이후로 만식은 며칠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대처에서 돌아온 그는 점덕이가 다른 사내와 야반 도주했다는 소문이 돌더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신만이가 사라진 것도 사실은 제 부인 점덕과 함께 도망쳤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말도 아니 됩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은 만식 씨가 더욱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이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만이와 사냥꾼 마누라가 눈이 맞아 도망쳤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있었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도록 남편에 대한 소식은 없었고, 이젠 거의 기정사실이 되어버린 소문은 분이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신만이와 사냥꾼 마누라가 눈이 맞아 도망쳤다는 소문은 불길처럼 여담고를 휩쓸었고 분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매일을 남편의 무사기환을 빌고 또 빌며 그녀는 못내 귀를 닫고 소문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분이는 사랑했던 남편이 자신을 버렸다는 배신감과 갑작스러운 상실감에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틀어박혀 버렸어요. 남편의 부재와 소문의 무게로 분이의 작은 몸을 짓누르고 있었지요. 언제나 깨가 쏟아지는 금술좋던 집안은 깊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분이의 울음소리만이 간간히 집안의 고요를 찢어놓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가을이 깊어지자 고립된 산골 마을에서 서로의 존재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처에 나가 아내의 소식을 탐문하던 만식이 돌아와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내를 찾지 못한 상심과 분이를 향한 염려가 뒤섞여 있었지요. 형수님, 백방으로 수소문해보았으나 제 아내는 결국 찾지 못한 듯합니다. 어디로 숨었는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는군요. 만식의 침통한 표정에 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식은 분이의 앙상해진 모습과 깊어진 눈매를 보며 가슴 한편에 묘한 만족감과 함께 오래 억눌렀던 연모의 감정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님께서는 아무래도 정말로 점덕이와 함께 나서신 것이 아니실지. 그의 조심스러운 이야기에 분이가 격하게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지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서방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 소문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만식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분이의 곁에 앉아 있었지요. 그런 나날들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어느덧 속절없이 몇 달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쯤 되니 만식은 서서히 분이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 있던 참이었지요. 땔감이 떨어진 것을 보고는 말없이 장작을 패서 쌓아주었고 굶고 있는 분이를 위해 사냥한 짐승의 고기로 국을 끓여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형수님, 한 술이라도 좀 들어보시오.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뭐라도 좀 드셔야지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위로가 가득 담겨 있었지요. 분이는 처음에는 만식의 도움을 거부했지만 깊은 슬픔과 고독 속에서 차츰 그의 묵묵한 보살핌에 기대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여담골을 하얗게 뒤덮자 두 사람은 점점 더 서로에게 유일한 온기가 되었습니다. 눈이 펄펄 내리던 어느 밤, 만식은 술에 취한 채 분이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수님, 분이 형수님 계십니까? 문을 열어준 분이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왠지 모르게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만식은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섰지요. 술 기운과 외로움, 그리고 분이를 향한 억눌린 욕망이 그를 재촉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형수님 걱정에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식 씨, 어찌 이러셔요? 게다가 어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어요. 정신 좀 차리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셔요. 동네 사람들의 눈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리 계실 참이십니까요? 벌써 시간이 이리도 흘렀는데 이러다 정말로 큰일 나신다고요. 제 식구 버리고 바람나 도망친 사람을 언제까지 혼자 가슴에 담고 사실 작정이시오? 만식이 분이에게 다가가며 소리쳤고 분이 또한 깊은 그간의 상실감과 고독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눈치챘지요.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고 형수님 생각밖에 없는 나를 좀 봐주시오. 제발. 나에게는 정녕 아무런 마음조차 없는 거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나간 자리는 티가 나는 법이라 했던가요? 그날따라 유난히 분이는 비어있는 자신의 옆자리가 뼈저리게 시려왔습니다. 목 놓아 절규하듯 뱉어내는 만식을 바라보며 분이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지요. 어쩌면 남편을 향한 배신감에 대한 반항심이었을지도 혹은 단순히 따뜻한 체온에 대한 갈망이었을지도 몰랐어요. 그간 현실을 외면하며 버텨왔지만 서러움과 동시에 외로움이 밀려들어왔습니다. 결국 분이는 기다렸다는 듯 만식의 품에 안기고 말았지요. 이젠 나도 더 이상은 모르겠어요. 나를 두고 다른 여인, 그것도 한 이웃으로 지내던 남의 집 아내와 눈이 맞아 나가버렸으니 속이 상해 어쩌면 좋단 말인가요? 형수님, 아니 분이 이제 그런 사내는 있고 눈앞에 나를 좀 봐달라는 말이여. 사실은 내가 분이를 먼저 좋아했다는 것을 왜 몰라주나? 당신이 혼인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나는 분이 너만을 좋아해왔단 말이여. 나는 분이 당신을 결단코 먼저 떠나는 법이 없을 것이니까. 그 밤 만식의 절절한 외침을 끝으로 눈 내리는 여담골에서 두 사람은 지난날의 비극과 상실감을 잊으려는 듯한데 뒤엉켰습니다. 쌓아둔 외로움과 욕망이 뒤섞인 뜨거운 밤이었어요. 분이는 자신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그렇게 만식의 묵직한 품 안에서 탄식의 숨을 깊게 뱉어내었습니다. 날이 새도록 이어진 두 사람의 거칠고도 뜨거운 운우지정은 결국 두 사람이 서로에게서 새로운 삶의 도피처를 찾게 되는 물꼬와 같았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가시버시가 되어 새 살림을 차렸습니다. 만식은 분이를 여보라 부르고 분이 또한 그를 서방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겉보기에는 행복하고 뜨거웠습니다. 만식은 분이를 향한 오랜 욕망을 채웠고 분이 역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실의 고통 속에서 예상치 못한 위안과 함께 외로움을 잊을 육체적인 즐거움을 얻었어요. 그들은 지난 비극을 애써 잊은 채 여담골의 봄을 함께 맞이하며 웃음꽃을 피우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에게 찾아온 이 두 번째 행복이 실은 끔찍한 진실 위에 세워진 모래성일 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사한 봄날 꽃 피고 새우는 어느 날이었지요. 분이는 남편 만식이 좋아하는 곰치를 뜯기 위해 산속 깊숙하게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하늘도 맑고 날씨가 꽤 괜찮으니까 평소랑은 다른 곳까지 가보자. 혹시 알아? 귀한 나물이나 약초라도 발견할 수 있을지 말이야. 그날따라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따뜻한 봄볕 아래 행복한 마음으로 산나물을 뜯으며 그녀는 점점 더 산속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한창 채취에 열중하던 그녀의 눈앞에 어느 바위 틈새와 풀숲 사이에 처박혀 있는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저게 무엇이? 이상하게 여겨 가까이 다가갔던 분이는 그만 그곳에 놓여있는 시신을 발견하고는 경악하며 엉덩방아를 찧었지요. 너무 놀라 비명도 나오지 않고 덜덜 떨고 있으려는데 시신의 형체가 어째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고 용기를 내어 다가가 보니 세상에나 이럴 수가요. 부패해 가는 시신은 바로 점덕이와 눈이 맞아 야반도주했다던 자신의 남편 신만이었던 것이지요. 서방님. 세상에나. 참말로 서방님이란 말이에요? 분이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두려움을 억누르며 좀 더 자세히 시신을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곧 시신의 안주머니에서 지난 생일 때 자신이 곱게 바느질하여 만들어준 손수건이 들어있음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서방님, 참말로 서방님이 맞단 말입니까? 세상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외딴 곳에서 이리 계셨다는 말이어요. 분이의 입에서 신음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그녀는 땅이 꺼져라 통곡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신에 굳게 움켜쥔 오른손에 시선이 갔지요. 서방님, 무엇을 쥐고 계시기에 이리도 힘껏 마치 한이라도 맺힌 듯이 손을 꽉 움켜쥐고 계신답니까? 눈물을 닦아낸 분이는 손을 털고 시신의 오른손가락을 천천히 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낡은 단추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어쩐지 상당히 익숙한 모양새의 단추였습니다. 그녀는 퍼뜩 어떤 생각에 미쳤고 시신의 주변을 잘 정돈하여 숨겨둔 뒤 단추를 들고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지요. 분이는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만식이 지난 가을 자주 입었던 낡은 조끼를 꺼내보았습니다. 조끼에는 단추가 몇 개 달려 있었는데 맙소사 그중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설마, 아니겠지. 그녀는 벌벌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끼에 남은 단추와 남편 손에서 나온 단추를 가져다 대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역시나였지요. 단추는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끔찍한 진실이 분이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자신에게 거짓을 고하고 자신의 지아비를 점덕과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감행한 몹쓸 위인으로 만든 사람. 자신의 남편을 저토록 참담한 몰골로 버려둔 범인은 바로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사냥꾼 만식이라는 것 말이지요. 내가 참으로 미쳤었구나.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아비를 죽인 원수와 함께 지낸 것도 모자라 밤마다 그와 살을 섞고 정까지 통했다니. 밀려드는 충격으로 분이는 혼절할 듯 방바닥에 실신했고 그렇게 오장육부를 다 쏟아낼 듯 절규하고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지요. 온몸의 수분이 다 쥐어짜질 만큼 울고 또 울었을 때 분이의 슬픔은 곧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으로 서서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만식이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분이의 얼굴에 떠오른 차가운 표정과 그녀의 손에 들린 단추, 그리고 바닥에 놓인 조끼를 보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분이, 당신 설마? 만식은 그녀가 모든 것을 파악했음을 직감했지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은 만식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곧이어 만식의 입에서 울음 섞인 고백이 터져 나왔답니다. 다 내 잘못이오. 분이가 상상하는 것이 맞소. 내가 그만 형님을 그리 만들고 말았다오. 내 당신을 너무나 연모하고 있었기에, 그랬기에 형님과 당신이
행복한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을 벌이고 말았다는 것이오. 눈물 범벅이 된 만식은 오랜 기간 묻어둔 진실을 실토하기 시작했지요. 때는 거슬러 올라가 만식이 평소보다 늦게까지 사냥을 하다 집으로 돌아와 점덕과 이웃고을 머슴이 붙어먹는 것을 알아차린 시기였습니다. 아내의 부정을 확인한 이후로 만식은 며칠간 점덕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녀가 언제 어디서 그 머슴을 만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점덕이 평소 인적이 드물고 지형이 험한 산골짜기에 오래된 고목 아래 바위골에서 그 머슴을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발을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추락하기 쉬운 위험한 곳이었기에 오히려 인적이 드물어 미래를 즐기는 남녀의 방문이 종종 있어 오던 곳이었지요. 약속 당일에 질 무렵 만식은 외출했다 돌아오는 점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지요.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게요? 집구석은 파리만 날리게 비워두고. 그러자 점덕이 심드렁이 대꾸했지요. 흥, 당신 돈벌이도 시원찮은데 나까지 집에 붙어 앉아 있어야 하오? 이래저래 볼 일이 있어 잠깐 나갔다 왔소? 그나저나 오늘은 아예 겨우 코딱지만한 토끼 한 마리시네? 이제 아예 놀고 먹기로 작정이라도 한 겐가? 점덕은 만식이 가져온 사냥감을 내려다보고는 또 다시 한숨을 쉬며 타박할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평소라면 다툼이 시작되었겠으나 만식은 그녀의 말을 뚝 끊었지요. 그러지 말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잠깐 이리 와 앉아보. 뭔데 그러시오? 또 쓸데없는 소리나 하려는 건 아니겠지? 실은 내가 말이야. 오늘 산에 갔다가 아주 귀한 것을 발견했지 뭐야. 신만이 형님도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어마어마한 양일세. 좋기 100년근은 넘어 보이는데 이게 한 뿌리도 아니고 자그마치 20뿌리인 거야. 이걸 그대로 캐서 돌아오던 중에 아무리 보아도 이 시간에는 신만이 형님과 무조건 마주치겠다 싶어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우회에 숨겨두었다는 거 아니겠어? 괜시레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나면 아니 되니까 말이야. 행여나 신만이 형님이 사실 자기가 봐둔 거라고 우기기라도 하면 이거 상당히 골치가 아파진다 이 말씀이지. 진정 그것이 사실이오? 100년근, 그것도 20뿌리!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지? 점덕의 목소리가 상기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는가? 고목 아래 바위골 쪽 절벽 근처에 내가 면포로 잘 싸서 숨겨두었지.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신만이 형님과 엇갈리지 않게 그리 가서는 자네랑 나랑 이웃고을 장터에다가 후딱 팔고 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액수의 돈을 벌게 되는 거라고. 만식은 점덕이 머슴과 미래하기로 한 장소를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혹여나 그녀가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낀다면 여기서 멈출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만약 그녀가 이번에도 자신에 대한 신뢰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점덕이 머슴을 만나러 가는 김에 자신의 미끼를 반드시 물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점덕은 잠시 갈등하는 듯 보였지요. 허나 만식은 평생 만져보지 못할 액수라는 말이 그녀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으로 깊게 물든 그날 밤, 머슴과 만나기로 한 시각보다 한참이나 일찍 자리에서 일어난 점덕이 몰래 집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실눈으로 확인한 만식은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자신이 말한 곳에 바위 틈에서 숨겨진 면포를 찾느라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그녀의 모습에 만식은 씁쓸한 뒷맛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 머슴과 야반도주를 하려 했든 그녀 자신이 혼자 꿀꺽하려 했든 어쨌든 그녀의 장밋빛 미래에 지압인 만식 자신은 포함되지 않았음은 자명해졌지요. 걔서 혼자 뭐 하는 거야? 있지도 않은 산산뭉치들을 찾느라 그리 분주하신가? 에그머니나, 여보! 당신이 이 시간에 어떻게 여기에? 소스라치게 놀란 점덕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만식은 아무 대꾸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점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일말의 가책조차 느끼고 있지 않았지요.
만식은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그녀에게 다가가 순식간에 몸을 밀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남편의 행동과 험한 지형의 발을 헛디딘 점덕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대로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만식은 점덕의 마지막 순간을 확인하고는 차가운 얼굴로 돌아섰어요. 그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머슴에게 덮어씌우면 될 일이었으니까요. 아내를 처리한 만식은 곧바로 윗집 신만이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분위를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는 신만이가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만식은 신만이가 산삼을 캐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만이가 홀로 산행에 나선 틈을 타 그 뒤를 밟았습니다. 깊고 깊은 산속에서 신만이를 마주친 만식은 망설임 없이 이를 실행했지요. 신만이는 미처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쓰러졌고 만식은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후 그의 주검을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깊은 바위 틈새에 숨겨두었습니다. 분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의 주검은 그렇게 차갑고 축축한 바위 아래에 버려졌지요. 그렇게 일을 끝마친 만식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손을 깨끗하게 씻고서 분이를 찾아갈 준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신만이가 동시에 사라진 것을 이용해 분이를 뒤흔들 작정으로 말이지요. 그렇게 만식의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나자 분이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만식이 그녀의 낯빛을 살펴보며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분이의 얼굴에 야릇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랬었군요. 솔직하니 이야기해 주어서 고마워요. 당신 줄곧 나를 흠모해 오셨다 이거지요? 그리 중얼거린 분이는 만식의 조끼에서 떨어진 단추를 주워 부엌 아궁이에 활알 타는 불 속에 던져 넣는 것이었어요. 분이 지금 무슨 이거면 당신이 그리했다는 증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분이는 만식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배시시 웃으며 말을 이었지요. 나도 실은 그간 남모르게 서방님의 단단한 품에 안기는 꿈을 수없이도 꿔왔답니다. 이제와 과거가 무엇가 중요하겠어요? 분이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그리 말하며 만식을 껴안아 주었습니다. 만식은 그녀가 보인 행동과 미소에 왈칵 감격하여 그녀를 거세게 품에 안으며 소리쳤지요. 고맙소이다 임자. 내 앞으로 임자에게 더욱 잘하리다. 우리 앞으로 과거 따윈 완벽하게 잊고 행복하게 살자 이거요. 허나 만식은 보지 못했지요. 자신을 안고 있는 분이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데 뒤엉켜 마치 지난 날을 잊기라도 하자는 듯 격렬하게 운우를 나누었습니다. 얼마 동안 거나하게 질척이는 시간이 지나갔고 분이는 땀을 훔치지도 않고 속치마만 걸친 채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미소 대신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지요. 잠시 후 술상을 차려온 분이는 만식에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자, 술 한잔 하시어요, 서방님. 오늘 밤은 유난히도 깊으니까요. 사냥꾼 만식은 하초만 가린 상태로 분이가 따라주는 술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인가요? 술을 마신 만식은 몸부림을 치다 각혈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분이를 향한 허망한 시선을 보내다 결국 쓰러져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만식의 마지막 순간 그가 기억하고 있는 분이의 얼굴은 차가운 눈빛으로 싸늘하게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분이는 산속으로 들어가 신만이 남편의 시신을 정성 들여 수습했습니다. 외롭게 부패하고 있었던 시신 앞에서 분이는 또 한 번 오열하고 말았지요. 참으로 미안하고 송구합니다, 서방님. 당신을 이리 찬바닥에 눕혀놓고 아무것도 모른 채 당신만 원망하며 살았다니. 그러고도 제가 어찌 감히 당신의 반려였다 할 수가 있으며 또한 당신을 그리워한다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라도 편히 눈을 감고 좋은 곳으로 가셔요. 그녀는 신만이의 시신을 정성껏 땅에 묻고 술을 따라 재를 올리며 추모를 마쳤지요.
남편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한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만식의 시신도 수습했습니다. 지아비를 죽인 원수이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짧은 시간이나마 다른 형태의 애정을 주었던 또 하나의 지아비였던 것을 분이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자, 당신 역시도 이제는 편히 눈을 감고 좋은 곳으로 가시란 말은 드리지 못하겠으나 그간 나를 위해 정성을 다해준 일만은 잊지 않겠습니다. 분이는 만식의 시신 또한 양지 바른 곳에 묻고 그 앞에 술을 따랐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분이는 비극과 모든 악몽의 흔적을 완전히 불태워 없애려는 듯 자신의 집과 만식의 집 모두에 불을 놓았습니다. 마른 나무와 짚은 삽시간의 불길에 휩싸였고 시뻘건 불길이 첩첩산중 밤하늘을 밝게 물들였지요. 분이는 불타는 여담고를 뒤로하고 홀로 산길을 걸어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이후 신만이의 무덤과 사냥꾼 만식의 무덤에는 각기 다른 색의 꽃이 피어올랐는데 후세에 들어 사람들은 그 꽃의 줄기들이 분이가 떠난 방향을 향해 휜다하여 함부로 그 꽃을 꺾지 않았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